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한 번 더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게 모션이 있는데요. 서민의 네. 영원한 다리 네. 서영교. 네. 야, 난 이게 너무 즐거워. 그러세요?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네.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줬어요. 네.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네. 그 이빨 요정 네. 뭐 이런 고양이 요정 이런 친구들이 그걸 다 쓰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화이팅. 아니, 유행어를 만드셨고요. 네. 여기 있잖아. 서영교 화이팅! 이런 텐션으로 하는 사람은 유일하세요. 시그니처. 예. 그거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새날도 한번 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유세 본부장으로 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 때 박원순 시장 때에서 제가 다 당선시킨 겁니다. 네. 의원님 새날도 한번 해주세요. 새날 화이팅! 나 진짜 박원순 아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이러다 문재인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 이러면 딱 정리되는 거죠. 저는 진짜로 네. 제가 고백했듯이 네. 의원님 보면 너무 좋아. 이상하게 사람 만나면 약간 좀 네. 그 우울한 에너지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 만나면 에너지 새날 덕에 떴어요. 아, 무슨 때 그렇게까지 진짜예요. 제일 처음 나와본 유튜브가 새날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때 김민석 의원님이 소개해줘가지고. 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희 신우가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서 저에게 이렇게 뭘 보냈어요. 뭘 보냈는데 새날에서 서영교의 불효자 방지법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영교가 아마 누군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불효자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데 그게 저를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김민석 의원님이 소개해 주셔서 처음 와서 푸나님을 만났죠. 아 근데 서영교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지.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런 방송 출연 자주 안 하면 네. 친근감은 떨어지는데 네. 우리 핵사이다 서영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네. 겸손이시고요. 네. 자 지금 중책 맡고 계십니다. 민주당 네. 내란 진상조사단 네. 부단장이시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시고 네. 쟁쟁한 국회의원들을 네. 그냥 딱 너무 감사하게 어젯밤 김건희 육성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빨리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모이자라고 했더니 아침 오전에 연락했는데 쫙 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기자회견하고 그 육성을 저희가 이렇게 딱 틀어서 사람들이 그거 인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아침에 하고 그래서 쫙 보도가 나가게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네. 지금 명태균이 명태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까지 연결되는 네. 굉장히 중요한 다리이고요. 네. 여러분 중요한 다리입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네. 서영교 의원 후원 좀 해주세요. 네. 농협 301-0108-7498-21 제가 요즘에 저도 정치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어떤 걸 느끼면 가장 힘드냐면요. 네. 고립감이에요. 그러니까 고립감을 우리 잘 싸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고립감 없애려면 예. 고액도 안 필요 없어. 예. 막 커피값 아껴가지고 서영교 힘내라 막 후원금 보내면은 막 쌓여. 그러면 왜 국회에 등원할 때도 힘나잖아요. 네. 아니 근데 힘은 너무 나고 너무 좋고요. 좀 죄송하죠. 네, 좀 죄송하죠. 아니 의원님만큼만 네. 싸우라 그래. 죄송하죠. 이렇게 후원금 달라 그러는 게. 그런데 여러분 그 후원금은 허투루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후원금은 어디에 쓰냐면 문자 보내거나 저희들이 열심히 일했어요라고 홍보 문자 그리고 또 전화 하는 작업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만 쓰지 허투루 한 푼도 쓰지 못합니다. 아 그럼요. 누구처럼 네. 술 먹는 데 쓰는 거 아니고 네. 다 필요한 데 쓰시는데. 그 성관이가 언제나 계산합니다. 네. 이 정치자금을 성관이가 보다가 김영선 정치자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거죠. 네네. 자 여러분 서영교 의원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커피값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전 유튜브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네. 채팅창 상단에는 네. 서영교 TV 바로 가기가 이미 준비돼 있어요. 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웬만큼 하시는 분들은 기본 한 10만씩은 해줘야 네. 10만 대군 갖고 이제 네. 방송을 있어서 10만 대군. 서영교 의원도 좀 구독 좀 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발. 예, 그러니까 네. 자 어쨌건 저는 그 서영교 의원을 만나 뵈면 에너지가 막 느껴져가지고 네. 방송 끝난 뒤에 지금 저 방송 굉장히 오래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네. 서영교 얼마 의원 딱 진짜. 나오는 상황 되면 네. 또 힘나겠는데 네. 이렇게 에너지를. 막. 아이,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네. 반짝반짝하세요. 뭘 바르신 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반짝반짝하세요. 의원님 만나서 지금 에너지가 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상한 에너지, 좋은 에너지 갖고 계시는. 네. 저한테 하트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좋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이 방송은 주말에 또 이 인터뷰 분량만 다시 재방송으로 나갑니다. 이재명 대표님 나온 거 잘 봤습니다. 아 예, 우리 대표님은 네. 전화하셔가지고 그 당일날 깜짝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푸나 자 인터뷰하자고. 네. 그런데 그 인터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봤다고. 네. 왜냐면 대표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네. 대표님을 섭외하려고 몇 년을 했는데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대표님이 직접 먼저 해서 하시고 그날 좋으면서도 짠하고 그렇죠. 예, 가슴 아프고 예, 그래서 야 저런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의 지도자야 돼야 된다 생각해서 저도 따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억울한 거는 제일 못 참을 것 같고요. 예. 죄도 없는데 막 끌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테러까지 당하고. 테러까지 당하고요. 근데 억울하기만 하고 실력이 없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요. 다른 외적인 실력도 네. 있고. 제가 테러 당할 때 그날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부산에서. 네. 아우 그 피는 정말 바닥에 흥건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먼저 찍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와서 찍은 거죠. 네, 네. 이거 우리가 간직하자고. 네. 야, 근데도 잔인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부산경찰청장이 저랑 행안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식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합리적일 줄 알았더니. 네. 그랬더니 다 가리고 숨기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마 이 사건은 아마 정권 바뀌면은 재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럼요. 배우는 해야죠. 네. 배우가 없이 그럴 수는 없는데.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와, 댓글창에 후원했어요, 구독했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체면이 있어요. 뭐 새날 나갔더니 뭐 한 2, 3천 명 늘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안 해주시면은 또 나중에 재미없으면 구독 빼세요. 여러분 꼭 해주세요. 네. 자, 분한님 화이팅. 자, 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데 가벼운 것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노상원 수첩에 네. 수거 명단에 네. 서영교 의원이 있었어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수첩이 있다더라. 네. 정도의 뭐 이재명 뭐 조국 뭐 우원식 이 정도만 네. 나왔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네. 남의 얘기였어요. 조금. 그러니까 명단에 없으면 약간 서운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 여기 보면 서영교 그럴 것도 해. 내가 만약에 저 노상원이나 김용현이나 윤석열이면 서영교 수거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정청래가 있어 다행이야. 정청래가 있어 다행이야. 법사위에서 서영교와 장경태 정도는 들어갈 텐데 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경태랑 제가 이야기했죠. 정청래가 있어 다행이야. 네. 법사위를 이제 통으로. 네 그렇게 했는데 아니, 법사위 중에서도 장경태하고 서영교는 들어갈 줄 알았어요. 장경태는 저랑 최고위 할 때 둘이 잘했거든요. 장경태가 김건희 많이 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정청래는 들어가고 이성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청래는 그냥 일찌감치 대상이고 이성윤은 저기 백령도에 데려고 가서 배를 폭파시켜 갖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때문에 살은 줄 알으라고. 당신 여기 없을 뻔했다고. 우리 때문에 살은 줄 알으라고. 백령도에서 물고기 밥이 될 줄도 몰랐어. 이러고 몇 번을 놀렸어요. 근데 가슴이 좀 짠하긴 했어요. 근데 바로 제가 2번이나 나왔어요. 2번. 그래서 이성윤보다 같은 배 탈 뻔했어. 아니 이쪽이 한 번 나오고 이쪽이 한 번 나오고 그래서 2번 나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손해배상 걸으려고요.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저기 수거 대상의 명단 오르신 분들이 지금 뭐 하시더라고.
수거 대상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럼요. 이게 도대체 내가 전두환 때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 정도가 아니구나. 어떻게 끌려갈지 아주 험하게 끌려가서 어디에서 배가 폭파당할지 모르는 폐허가 된 폐 거기에 저를 실어서 데리고 가서 폭파시켜서 수장시킨다.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는데 말씀처럼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것을 그냥 이름이 없을 땐 약간 서운한가? 그런데 다행이었네. 근데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 나니까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노상원은 법적 조치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이 수거 대상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그 탄원서를 좀 써서 이거 현실이 되었다면 우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헌재 탄원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노상원은 윤석열 생각이거든요. 그럼요. 그냥 만들어진 명단이 아닌데 예. 사실 22대 개원하고 나서 법사위가 전국 주도했잖아요. 네. 계속 자기들도 봤을 거예요. 네. 저 핵사이다라고 하는데 서영교 확 그런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장경태 확 정청래 말할 것도 없고. 네. 야 진짜. 근데 정청래 하나 정도만 넣지 꼭 나를 넣어가지고 말이야. 그러게. 정청래하고 저는 질이 달라요. 아니 법사위원장 물려받을 사람 하나 남겨놔야지. 서영교까지 이렇게. 아니, 정청래 의원 진짜 세요. 저는 뭐 주어진 시간 7분에 1분 정도 더 할 뿐이고 정청래 의원은 진짜 말도 잘하고 잘해요. 그리고 상대가 되면 전곡이 콕콕 찔려서 되게 아팠을 거예요. 머리가 순간순간 잘 돌아가는 게 보여요. 네. 정청래가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공부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율사 출신들은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몇 점 몇 항 그걸 외워서 네, 나와. 네. 알겠습니다. 율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재미없죠. 네. 저나 정청래는 좀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쉬워야 합니다. 민주당 네. 율사 출신 많은데 네. 비율사 출신 법사에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정치 경험으로 그런 사람들을 덤든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 위에 있는 거지. 네. 법률보다 정치가 위에 있는 거지. 맞습니다. 네. 여러분 서영교 의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사랑 부탁드려요. 구독도 해주시고 저한테 놀러도 좀 오세요. 네. 근데 원래 예상은 의원님 네. 나오시기 네. 전에 윤석열의 최후 빌런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네. 다 2시간씩을 채우는 상황이라서 아마 윤석열은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에 것 같은데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요? 우선 그동안 자기가 계엄 선포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머리를 좀 하고 왔거든요. 어찌한지 댓글창에 뜨더라고. 머리를 좀 머리 하고 오셨죠 이렇게. 네. 머리 하고 왔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 예의 아닌가요? 네. 네. 새날에 오는데 근데 이제 거기 미용실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 있는 미용실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의원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계엄 선포라고 하루 종일 떠들어 놓고 그래 놓고 지금은 계엄이 아니라고요? 저는 꼭 그 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쉬운 표현이다. 계엄이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은 계몽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 이분이 얘기해요. 계엄령이라고 해놓고 계몽령이라고 하다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쉽게 이야기하시는군요. 가서 꼭 그 말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계몽령이라고 거짓말 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겁니다. 예. 왜? 어젯밤에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김건희의 육성이 온 세상에 나왔잖아요. 온 세상에 나오면서 보호해주고 싶었는데 김건희를. 근데 이게 나왔으니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천 개입 그리고 김건희의 공천 개입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라 둘 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김건희는 김상민, 김영선에게 요구했거든요. 이야기했거든요. 김상민 도와주면 장관 줄게. 그리고 공기업 사장 줄게. 그래서 저는 거래한 내역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쓸 수밖에 없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마지막 변론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에게 설득력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 해왔는데 뭐 앞뒤도 안 맞는 얘기, 논리도 안 맞고. 그동안 했던 거짓말에 총화가 붙어져서 사람들에게 밑에 떠넘기잖아요. 네. 밑에 군인들에게 그 군인들의 분노도 살 거고 국민들의 분노도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네.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지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막 계속해서 막 만나고 기자회견하고 창원 내려가고 이제 그거 행위로만 해도 한 수십 번 이상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긴장 많이 했죠. 초기에 법사위에서 맨 처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활동 전에 강혜경 씨를 저희 법사위의 증인으로 부르게 되었죠. 원래는 강혜경 씨가 운영위에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보다는 법사위로 처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법사위로 부르게 되어서 강혜경 씨가 거기서 처음 진술 그걸 합니다. 뭘 하냐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를 만나서 이야기했던 거. 윤석열은 장님무사다. 그리고 김건희 당신은 안진뱅이 주술사다. 이 얘기가 그날 처음 딱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깜짝 놀랐잖아요. 어쩜 그렇게 표현이 딱 들어맞는지. 장님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명태균과 김건희가 불법 여론조사를 전달하고 그 불법 여론조사가 진행돼 나가면서 윤석열이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명태균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돈은 안 주고 나중에 김영선 공천으로 갚았다. 이 얘기가 그날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떠들썩했고 그때 이제 요청이 옵니다. 당에서. 명태균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아달라고. 누가 요청했을까요? 서영교 정도는 돼야지. 대표가 하셨겠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대표라도 네. 자 이거 해낼 만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네. 서영교 최고. 네. 맡으세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정청래 최고는 법사위원장 했는데 장경태 최고는 서울시당 위원장 하는데 네. 우리 서영교 최고가 뭘 하셔야 되는데 고생하는 자리를 그렇게 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충분히 했고 또 법사위에서 할 일도 많으니까 아닙니다. 이랬는데 자꾸 고민이 되셨나 봐요. 그러더니 말씀처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진상조사단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쟁쟁하신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을 끌고 다니시는 네. 리더십과 제가 요청하고 모시고 그러니까 네. 자, 너무 근데, 잘하세요 전부 다.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나갔지만 네. 최근 거를 한 번만 뒤져볼게요.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김상민 전 검사 도우면 장관 주겠다. 이것도 지금 돌출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네.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넘어 국정 개입까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내란이 몸통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로 맞습니다. 김건희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네. 저것도요. 김상민 검사를 도우면 공천이 아니고 장관 자리 주겠다. 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남편한테 물어보겠다도 아니잖아. 네. 내가 주겠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세인 거죠. 저건 국정 개입 아니에요. 국정 개입이죠. 완전 국정농단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의 국정 개입. 최순실도 장관 자리까지는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공기업 사장도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는 조금 기다리면 장관 자리 주겠다. 공기업 사장 주겠다. 이게 추진되고 있는 내역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다음 추진되는 내용이 나온 거죠. 예전에 네. 그 이명수 기자랑 이명수 기자가 아니라 최재형 목사랑 만났을 때 금융위원 이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경제수석으로 갔다는 설이 있어요. 금융위원 갔다가 경제수석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 얘기잖아요. 누구를 금융위원회에 앉히라고? 그래 알았어. 이 얘기를 시작으로 최재형 목사의 그 과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장관 자리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1. 국정농단 국정 개입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죠. 네. 2. 김상민을 공천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상민을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요. 김상민을
의창구에다가 공천해야 된다. 그래서 김영선에게 도와주라고 해라. 김영선은 어차피 컷오프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종량을 이야기하는데 김종량은 문재인 때 부역했던 사람이다. 이거를 윤한홍도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윤한홍한테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예. 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입. 그다음에 내가 박한수한테도 이야기해놨다. 이건 뭡니까? 박한수는 누굽니까? 경남지사. 경남지사입니다. 관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관건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명태균 씨한테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한마디에 국정농단, 국정개입, 공천개입, 관건동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장관직과 이런 게 들어가니까 자리 거래. 이게 뇌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추진 과정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못합니다.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되게 웃긴 게 하나 나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검사를 여기다 꽂으면 110석 이하가 될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몇 석 나왔어요? 108석. 근데 하여간 신기합니다. 용하긴 용하네. 예, 용하긴 용합니다. 110석 이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용하긴 용하고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보수가 생긴 이래 최대 의석을 점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물어봐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이철규하고 윤한웅이 그럽니다. 야, 이거 참. 예. 야, 그런 뇌피셜로 국정 운영하셨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기다립니다. 그건 4월에 공천 때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었고 이제 그 당 선거에 개입을 하잖아요. 네.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내고 일십 논란. 그랬죠. 네. 근데 이때 명태균에게 도움을 받아서 원희룡을 시키려고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잠재적으로 수거 대상이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죠. 이 김건희 여사가. V0인데. 내가 누군데 네 내가 딸이가. 누군데. 그렇죠. V0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고 김건희가 닥달하는데 안 되니까 직접 나섰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사이에 윤석열도 나서고 김건희도 나설 수 있고. 그런 증언도 있잖아요. 인사 서류를 관저에 갖고 들어가면 윤석열이 보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보고 있다가 옆에 이렇게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는 윤석열이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이따가 알려줄게 뭐 이렇다는 일화가 있다는 것처럼. 네. 와 이거 지금 무서워요. 뭐냐면 그냥 휘맛바람이 세가지고 남편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김상민 검사는 공천이 안 되면서 국정원에 특보로 가잖아요. 국정원을 특보로 갔는데 신기한 건 김상민과 조태용이 주고받은 통화가 되게 많대잖아요. 많은데 조태용이 홍장원을 자릅니다. 기조실장도 자르고 그리고 그 기조실장 후임으로 김상민이 얘기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홍장원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떻든 김건희와 조태용이 주고받은 문자가 나오고 여기선 무슨 일이 어떤 게 일어났을지.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다루려고 하면요 몇 시간 필요해. 온갖 것들을 다루면 그 모든 곳에 김건희가 등장을 해요. 모든 대화에. 제가 받은 제보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단독. 단독. 제가 받은 제보는 요즘도 국정원에 세평 듣기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국정원에서 신상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민정수석에서 하던 인사를 법무부로 내려보냅니다. 한동훈이 그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 인사를 하면서 인사가 다 그냥 망사였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다 망가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 세평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은 탄핵됐잖아요. 탄핵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인사는 정지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계속 세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개입하는 거네.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홍장원한테 뭐 대공 수사권 어쩌고저쩌고 뭐
야, 저 사람들 진짜. 그래서 이 제보가 들어온 게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과연 VIP였던 사람의 그 사인이 없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V0에 사인이 넣어질까? 이런 것이 의문이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란 때 김건희한테 비화폰을 지급을 하고 장관들한테 다 주면서 김건희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 전화는 꼭 받아라 했다는 증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어쨌건 지금 그 축에 명태균을 잡는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 공천 개입이 결국에는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내란과 명태균 게이트는 나중에 합쳐질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일 예, 수 예. 있다. 근데 어저께 나왔던 것 중에 그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통화 육성 공개된 거 있잖아요. 네. 주진우 기자 협조. 그거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한 걸 그냥 자백하고 있네요. 그렇죠. 공천 저 내용이 있을 거라고 다 기대를 했고 네. 민주당이 폭로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예 우선 저게 나왔고 나오는 와중에 하나를 딱 걸고 들어가잖아요. 당선인이 그렇지. 라고 하는 말을 딱 넣어서 네. 윤석열 정도 되면 아니 저거는 김건희가 한 거야 라고 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밀치기에는 당선인이라고 하는 말을 딱 걸치고 심지어 저 들어가지고 통화에 윤석열 목소리도 간접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다 들리고.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의 시작점이 공천 개입이었잖아요. 네. 이건 다 나온 거잖아요. 네. 왜 그 윤석열이 명태균하고 통화할 때 뭐 김영선 해줘라 아니 뭐 말이 많네 당해서 이것도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검사할 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습성이 어디 목 안 가는 거죠. 그것을 지금까지 다 활용하고 해오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올 것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 그럼 서영교 의원만 네. 고생하잖아. 너무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정권 바뀌고 한 1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고생스럽지 않고요. 이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데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저기에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예. 명태균 특검법에 저희가 무엇을 넣었냐면요. 김건희하고 윤석열과 명태균, 윤상현, 뭐 홍준표, 오세훈 등등 명태균 리스트를 쫙 수사해야 된다고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꼭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나왔는데 명태균은 재판하고 있어요. 다 나왔는데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수사가 안 돼요. 김건희 핸드폰도 압수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을 수 없다. 도대체 왜 수사가 안 되냐? 누가 수사를 막는 거냐? 그러면 윤석열의 한 몸은 누구냐? 검찰이다. 검찰이 은폐하고 축소한 것까지 다 수사하겠다 특검으로. 네. 예, 특검이 안 되면 그 다음에라도 하겠다. 예. 근데 특검이 되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일단 홍준표는 명태균을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어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돌출을 했잖아요. 자, 서영교 의원. 저게 지금 이제 그 들고 계신 사진이 저거예요. 네.
명태균하고 홍준표가 같은 행사장에서 동시에 이제 네. 있는 사회자와 이 행사에 거의 뭐 최고의 게스트로 지금 와 있는 아마 네. 저기 호스트였을 것 같아요. 저 행사는 아마 창조경제 관련한 행사에 있던 것 같은데 그게 경남도지사 시절에 만들어진 거고 그거 말고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서영건 이제 기자회견 등 하실 때 보면은 홍준표가 명태균 만난 적 없다더니 명태균 변호사가 밝힌 홍준표와 명태균의 만남 해가지고 날짜까지 이렇게 장소까지 딱 지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어요. 경남 MBC가 발행한 잡지에 저 잡지에 홍준표가 표지 모델이 됐는데 네. 이걸 과정을 진행한 사람이 또 명태균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잘하는 사이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저게 2016년 사진입니다. 아주 이쁘게 해줘갖고 아주 올려놨어요. 저때 아주. 눈썹을 했을 땐가? 예. 아주 이쁘게 갖고 올려놔서 서로 사이가 좋은 게 나오는 거죠. 음. 그리고 아까 둘이 풀만 호텔에서 사진 찍은 거 하나는 연설을 하고 한 명은 사회를 보는 이 사진은 풀만 호텔. 풀만 호텔이 제가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명태균 씨 집 바로 앞에 있다는 거. 그래요. 예. 바로 앞에 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풀만 호텔에서 또 홍준표가 파티를 엽니다. 그 자리에 또 명태균 씨 부인이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명태균 씨 부인이 올려놨죠. 저거 예. 야, 올려놓고 모를 수가 없다. 예. 아, 요것은 이제 명태균 씨 부인도 몰랐던 사진이에요. 몰랐던 사진인데 요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명태균 씨 회사에 3개월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올려준 겁니다. 아. 예. 올려서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 홍준표 그 사이트가 청년의 꿈인가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청년의 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빼도 박도 못할 듯 이런 식으로 올라온 그러니까요. 거죠. 예. 만난 그래서- 적도 없다. 예.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어야지. 한 번이라도 통화한 적이 있어야지. 그러더니 이런 걸 내놓으니까 아이고 뭐 그래도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한복 입은 것까지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명태균 씨 아니 홍준표 아들이 저기 명태균 씨에게 문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 문자가 다 나와 버렸어요. 문자에 막 네. 뭐 잘 좀 부탁드린다 뭐 이런 예, 얘기.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그 통화한 적 없다더니 또 아들과 통화 뭐 이런 게 네, 나오니까 아들과는 또. 왜 통화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홍준표 측에서 두 쪽 라인에서 명태균 측한테 수천만 원 입금한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 왜 정치인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아니 그리고 저도 정치하잖아요. 여론조사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죠. 여론조사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요. 여론조사를 우리가 쉽사리 못하는 게 이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하지 못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꼭 공표한다고 하면 꼭 공표해야 돼요. 근데 잘 못 나와도 공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시키고 남이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면 다시 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 돈은 자기가 주게 자기를 대신해서 주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21년도에 양쪽에서 돈이 온 거니까 그것은 딱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사람 대선 나갈 때가 아니네. 수사받을 때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씨 아들은 홍준표 씨의 선거 책임자처럼 전체를 관리해 준다는 겁니다. 실세였겠죠. 실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명태균의 사실은 불법성이 강한 조작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내 경선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부도덕함, 예. 위법성을 떠나가지고 네. 서울시장 뭐 저 그때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그때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죠. 그렇죠. 명태균이. 21년 6월 4월 보궐선거에 오세훈 보궐선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명태균은 유명 인사예요. 정치인들에게는. 그리고 이게 전국이라기보다는 경남, 대구, 영남 쪽에 거기에는 자기네끼리 경선해가지고 이기면 후보가 되고 당선이 그러니까. 되는 거거든요. 경선이 즉 당선. 당선인데 경선을 하는 과정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경선을 맡기면 이기게 해주네. 여론조사를 하는데 내가 비공표형 여론조사를 자꾸 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예. 근데 비공표형 여론조사를 몇 번 해가지고 이기게 해주네. 이 소문이 나 있는 거죠. 그 소문이 나 있어서 접근한 게 홍준표, 오세훈이 아닐까. 예. 그래서 몇 번 여론조사를 했고 이기게 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죄를 지어갖고 명태균하고 선을 끊으려고 보니까 저 사람 사기꾼이야 했는데 지금 되치기 당하고 있는 거죠.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홍준표가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명태균 여러 번 만났다. 직접 보낸 카톡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홍준표는 답을 못하고 앞으로는 뭐 법적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숨어 들어가는 상황. 오세훈도 비슷한 거 같고. 뭐야 이 사람들 도대체. 근데 어제 보니까 모질이 변호사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정치인이 말을 그따구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예, 말을 너무 험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쫓기는 게 있으니까 예. 더 말이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 명태균 씨가 그걸 해서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태균 씨가 홍준표를 그렇게 공개해서 이득 볼 게 없습니다. 남상권 변호사도 이득 볼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이것으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이 정말 일개 평범한 사람이 그 홍준표라고 하는 대권 후보에다가 말빨도 세고 돈도 많고 현재 시장이고 오세훈 그 시장이고 붙어가면 도움이라도 되지. 그렇지 않은데 뭐하러 붙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움은 도움대로 받아놓고 자기가 이기는 여론조사를 받아서 경선에서 이기게 해주고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돈을 낼 때는 둘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기가 안 내고 후원자나 주변 사람이 내게 하는 거죠. 야, 오세훈도 그 경선할 때 나경원 등과 이렇게 안철수 등과 경쟁할 때 명태균 여론조사 엄청 띄웠던 SNS가 남아 있잖아요. 네. 부끄럽습니다. 자, 근데 특검으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수사검사 8명이 김건희 수사 필요하다 보고서에 서명까지 연명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수사 보고서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보여줬을 걸로 추정되는 그걸 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계엄으로 연결됐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창원지검의 검사들은 언론에 많이 흘렸어요.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덮을까봐. 예, 예. 실제로 그런 진상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럼요. 많이 나오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수사를 계속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죠. 제보를 받는데 이거 수사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랬고 밑에 있는 검사들은 제대로 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자꾸 위에서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씀처럼 이게 벌써 수사 보고서가 있는지도 저희는 몰랐죠. 그렇죠. 어느 날 수사 보고서가 떡하니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계엄 한 달 전. 계엄 한 달 전. 그렇게 나와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수사 보고서는 자기네가 숨기려고 했던 거죠. 숨기려고 했는데 세상에 딱 나오니까 11월 4일 날. 근데 윤석열이 11월 7일 날 담화를 합니다. 나 여론조사 같은 거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 부인이 내 핸드폰을 보고 고마워서 문자를 새벽마다 아이고.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참. 이때 긴장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은 긴장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더. 예. 그리고 본인은 이거를 검찰력으로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 거죠. 검찰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말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한동훈이 자기 당 게시판에 가족이 댓글을 썼잖아요. 윤석열 막. 예. 그래갖고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때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그런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러니까 아차 김건희 특검법이 안 통과되겠구나. 되겠구나. 검찰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예. 국회는 못 막겠구나. 국회는 못 막겠구나. 자. 이 한동훈이 이것이 자 계엄이다. 이거 같은 사건이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김건희 사건이에요. 네. 명태균이든 내란이든 간에. 8명의 검사가 잘할 수 있게 저희가 뒷받침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법안석이 통과했고 26일 날 법사위 전체를 거쳐서 27일 날 본회의 처리할 계획이다. 그럼 바로 연속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김건희 특검, 뭐 최혜병 특검 계속 거부당했지만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도 거부권 행사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명태균 게이트 특검이 시작되면 자기들 대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을 계속 압박할 것 같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계속 올리겠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럼요. 파면이 되면 저희가 윤석열 파면된 다음으로 하려고 계산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되고 나면 2주를 국회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2주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고 있고 파면된 다음에 최상목이 거부하면 최상목도 공범이 되는 거죠. 탄핵시켜야지 이제. 최상목도 공범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번 계엄에 제일 중요한 중요 임무 종사자가 윤석열의 수계고 김용현하고 이상민하고 그다음에 저 최상목하고 한 명 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쨌건 4명은 저는 반드시 구속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그다음에 최상목 4명 됐네요. 네. 하나 더 있습니까? 글쎄요, 내 기억에는 어쨌건 이 4사람은 반드시 수계급으로 처벌해야 돼요. 네. 최상목이도 지금 계엄 문건 받아가지고 예. 무슨 국회 비상 무슨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이미 국회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액션을 취했잖아요. 예. 결국에 제가- 지가 아니라 그러고. 국민 여러분께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얘기했는데 경제가 다 망가졌잖아요. 오늘 한국은행이 그 얘기하거든요. 1.6% 경제 성장률이라고 우리가 연초에 얘기했는데 한국은행이 1.5%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쯤 가면 제가 보면 1%로 떨어집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2%라고 했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2% 성장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들어와서 경제수석이 최상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재부 장관이 최상목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다 망가뜨린 건 윤석열하고 최상목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치 있으면 경제를 살릴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최상목을 파내는 길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차라리 임시로 이재명 대표를 시켜라. 예. 기재부 총리를, 기재부 장관을. 왜냐하면요, 그게 경제 지식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경제 관료들이 철학이 없으면 국민 위한 정치 행정 안 합니다. 맞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마이크를 꺼도 소리가 들리는. 네. 제가 300명 중에 목소리가 제일 네. 큽니다. 저번에 촛불 네. 집회 나가셔가지고 네. 야, 저 장면도 멋있어 보면은 나는 서영교 의원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다 멋있어. 다른 사람도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팬심 발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서영교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네. 그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지만 좀 내란 진상조사단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약간 좀 군대랑 비슷해. 군대에서요 뭐 잘하는 사람은 다 시켜요.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그러니까 서영교는 또 이거 하다가 또 분명히 다른 건안 되면 또 뭔가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당 지지자분들이 서영교 열심히 해라고 후원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빌드업 농협 301-0108-7498-21 서영교 의원한테 힘은 좀 주세요. 돈이 아니라 힘을 주세요. 몇백 명, 몇천 명이 서영교 힘내라고 보내주는 숫자를 보면 네. 그게 다 합쳐도 한 100만 원밖에 안 될지라도 힘난다? 아닙니다. 많이 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네. 소액을 보내시더라도 네. 보내물의 숫자가 많으면 힘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나죠. 그렇죠. 제가요. 어. 사실은 그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거든요. 3억을 제대로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안위원장 할 때 제가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 어느 날 3억이 찼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 왔다 가고 이러면서 3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비서관한테 야 문자라도 좀 보내자 했더니 비서관이 의원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트윗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후루룩 돌아가지고 다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 예. 네, 제가 그 국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예. 국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커서 마이크 없이도 이렇게 다 들린다 이렇게 되는데 대정부 질문을 할 때예요. 제가 이렇게 탁 보니까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시간이 다 됐고 첫 저희 방청객엔 저희 마을에 주민들이 오셨어요. 마을에 주민들이 오셨으니까 시간은 다 됐고 마을에 주민들이 계시니까 마을의 주민들을 향해서 크게 한 거예요. 마이크가 있을 때는 이제 적당한 크기로 하고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크게 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저는 저기를 보고 크게 했는데 사람들은 다 마이크가 꺼진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이크가 아마 의장 마이크나 그거로 맞습니다. 소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의장 마이크를 통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야, 네. 야 민주당의 핵사이다. 네. 그래서 저쪽이 소리를 지르면 제가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그런데 제가 좀 그런 건 내가 4선이나 됐는데 또 그런 거 하기 전에 초선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듭니다.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 네. 전투력 강한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네. 초선들이 약간 눈치 보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샘플로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싸워야 돼 이것들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저는 그래요. 이렇게 잘 싸우시는 분들이 또 이재명 대표 일기 체제에서 최고위원도 잘 하셨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마음을 보내는 거지 돈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 열심히 싸워요. 나 커피 한 잔 맡겼어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서영교 TV 국회의원들 요즘에 후원금만큼이나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채팅창 상단에 있고요. 자, 이 방송은 지금 주말에 또 재방송 한번 나갈 테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네. 새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시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방송입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과 같은 김건희와 같은 홍준표 오세훈과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지도자라고 권력과 돈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권력 욕심도 가져서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그런 정치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 국회에 수많은 빛을 들고 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할 때 한 청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국회 앞에서 추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가 기말고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짠했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기말고사 꼭 잘 보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세요. 저런 대통령 아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국회의원도 되고 검사도 되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것을 옆에서 찍었다가 정말 짧은 영상인데 이게 트윗에 올라가서 1000만 조회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걸 많이 보고 저를 보면 요즘도 촛불 집회에 나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국회의원 되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대통령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대통령도 되고 검사도 되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극우는 극우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요즘 지역구도 더 열심히 다녀야 되고 지역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많은 다수가 함께하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채널 멋있어. 화이팅! 서민의 영원한 가리 서영교 화이팅! 예, 자, 서영교 화이팅! 자, 방송 마칠게요. 네. 채널은 이따 8시 4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